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7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하락하는 자동차 관련주 눌림목일까 추세 이탈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주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에 비해 그리고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는 돌아서고 있는 것에 비해 그러니까 반도체 또 관련주들에 비해서 오히려 반등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빠지고 있는 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눌림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다 이거는 이제 피크를 치고 추세 이탈하면서 빠지는 흐름인 건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의미 있는 현대차 요 대장주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죠. 결국에는 올라가다가 요 앞에 고점 라인 지금 넘을 수 있는 약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요 앞에 차트를 당겨서 본다면 의미 있는 강한 저항 라인 요 구간에서 지금 정확히 저항을 받은 게 보이죠. 이런 구간에도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었고 그럼 요거는 바로 넘지 못하고 두 번 정도 이렇게 고점을 맞고 떨어졌었는데 돌파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돌파가 되지 않고 삼각 수렴을 만드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이탈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 저점을 높이고 있는 흐름을 이탈했을 때 제가 한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60일선까지 이탈하는 모습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수도 약간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업종만 지금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많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부분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이평선들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항받고 떨어지면 오히려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차트 설명할 때.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약간 자동차 관련주들 승부를 봐야 될 위치 현대차 기준으로는 12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21선 올라오고 있고 지금 지지 반등이 나왔던 요 가격대 19,000 죄송합니다. 19만 3천 원, 19만 3,200원대 정확하게 요 구간에 강한 지지가 잡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평선 지지와 수평 지지 라인이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지금 위치에서 분명 실적이 좋고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눌림이 있는 상태에서 더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 구간은 강하게 정말 마지노선으로 요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이제는 요런 실적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차트상은 많이 무너지는 흐름이니까 요 구간을 마지노선 눌림목으로 본다고 생각했을 때도 19만 3,200원 요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마지노선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올라올 때 제가 눌림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은 요 구간에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좋게 상승을 했었죠. 분명히 상승 돌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엔 돌파 못하고 지금 빠졌는데 그러면 지금 비슷한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RSI 요 30선 근처에 다 왔을 때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을 한번 거의 피크를 찍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럼 지금 또 과매도 구간을 어느 정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과매도 구간 RSI 30선 근접했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19만 3,200원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반드시 반등이 나와줘야만 다시 앞에 고점 라인들 위에 있는 이평선 저항 라인들 뚫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반등 나오고 61선, 21선 만약 돌파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21만원대 다시 한번 충분히 조정을 받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포인트들 지지 라인들 꼭 체크, RSI 선 체크, 그리고 수급도 지금 분명히 좋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수급이 약간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 흐름을 보였다. 약간 안 좋았지만 이 수급을 다시 돌려낼 때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전체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 역시나 종목들 섹터별로 키 맞추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분명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종합해서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뭐 다 비슷한 흐름이죠.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5%까지 급등하면서 이거 21선, 61선 돌파해 주는 거 아니냐, 기대감 이제 충분히 눌렸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1선을 터치했었죠. 터치하고 반등하는 그림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윗꼬리를 달고 빠진 부분은 분명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 윗꼬리 달면서 수급이 약간 들어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평선들 조금 더 일찍이 이탈하면서 이런 RSI 30선 먼저 터치하면서 횡보하다가 살짝 들어 올리려는 모습이 있으니까, 기아는 좀 뭐 현대차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긴 하지만 역시나 다음 거래일에 86,400원 이렇게 돌파해낸다면 역시나 전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을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 음봉 더 나오면서 121선 82,400원 이탈하는 모습 보인다. 요거는 역시나 기아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피크치를 찍고 결국에는 차트적으로 빠진 흐름이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노선 82,400원 돌파됐을 때 86,400원 요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거의 비슷하죠. 현대모비스도 추세 많이 이탈했다. 하지만 요거는 121선까지 아니고 기준을 61선 잡아보면 되겠다. 왜냐하면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올라갈 때 지금 21선, 51선 저항 맞고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요 저항 라인 237,000원 요 가격대 돌파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매매, 그리고 61선 마찬가지 강하게 이탈한다. 요거는 지지받는 매물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요 구간 228,000원 가격을 이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탈했을 때는 요거는 강하게 빠지려는 흐름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오히려 손절을 봐야 될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도 마찬가지 61선 지금 살짝 깨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당일 고가 2.8% 올랐다가 마이너스 2.3% 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다음 거래일에 61선 다시 복귀하고 요 지지라인 62,300원 요 가격대를 빨리 복귀 바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61선을 버텨주는 요 흐름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 수급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했을 때 진짜 이게 과연 그냥 깨면서 내려갈까, 이런 거는 이런 차트를 보면 정말 큰 의구심이 들어요. 특히나 이것도 지금 RSI 30선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깨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반등이 그래도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요거는 제 의견이고 한번 스스로도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오토웨버 마찬가지죠. 이렇게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요 앞에 이거는 더 빠진다면 61선까지 만나러 갈 수 있는 뭐 분명 위치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갈 때 자체가 수급이 분명히 괜찮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뭐 반등 같이 나올 때 같이 반등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현대기아 위주로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관련주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무브넥스입니다. 한국무브넥스는 다른 부품주들 약간 조정받을 때 오히려 정말 크게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빠지면서 약간 빠지는 모습 보였다가 요거는 또 약간 반대로 5.6% 마지막 거래일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의미 있는 지지 가격 요 앞에 고점 라인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는 꽤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수급 자체가 잘 들어와 있고, 아래 위로 많이 흔들었지만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는 한국무브넥스가 가장 강하게 최근에 움직였다. 이런 포인트들 보시고, 그러면 올라오고 있는 21선과 역시나 지지 나왔던 4,480원 요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베스트일 거다.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면 됩니다. 다음은 화신입니다. 화신도 뭐 차트 비슷하죠. 지금 쭉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의미 있는 지지 가격은 17,200원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죠. 구간과 61선이 거의 맞물려 있다. 그러면 마지노선 17,200원을 보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역시나 수급은 앞전에 잘 들어와 있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아진산업 비슷합니다. 61선 다시 한번 근접해 있고, 사실 이런 구간에서 약간 버텨주면 좋았을 텐데, 일단 61선 기준으로 요 아진도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61선과 지금
대략 한 딱 요 구간 정도인데 한 6,110원 정도 되네요. 요 구간에서 한번 크게 이탈하면서 빠지는지 아니면 자동차주들 동시에 이런 부분 지지받고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인지 요거를 명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서현이와 마찬가지죠. 요 구간 요것도 꽤나 다른 자동차주에 비해서는 강하게 올랐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약간 쌍봉 모습을 그리면서 약간 피크치를 보여주는 차트를 한번 만들었고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분명히 약간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근데 지금 위치에서도 요 지금 61선과의 이격이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꽤나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 마지노선은 이렇게 강하게 요 지금 장대 양봉 나왔던 시초가와 61선이 거의 일치하니까 요거는 대략 한 2600원 혹시 하락하더라도 이탈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 요 구간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위치에서 다음 거래일에 오르지 못했으니까 바로 올라간다면 자동차 관련주들 가장 좋은 흐름이 되겠죠. 일단 최악의 경우 이런 구간까지는 빠져선 안 된다. 요걸 체크해 드리는 거고, SL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차트 비슷한 거 확인됩니다. 여기 61선과 의미 있던 요 개입을 띄웠던 이런 구간이 강한 지지로 지금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36,200원을 혹시나 강하게 이탈한다. 이것도 추세의 강한 이탈을 확인하시면서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하지만 역시나 이것도 RSI 30선 근접해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RSI 30선 이렇게 근접했을 때마다 상승, 근접했을 때마다 상승, 이런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게 요거는 꽤나 깔끔한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런 눌림목쯤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우하이텍, 이것도 굉장히 강했었죠. 단기간 이렇게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도 윗골이 계속 달면서도 쭉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많이 눌려 있고 21선 이렇게 이탈한 부분은 분명히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수급이 분명히 계속 들어왔던 부분과, 그리고 RSI 단기 급락하면서 RSI 30선 역시나 근접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반등 추세를 봐야 되는데, 아직 지지 라인, 명확한 강한 지지 라인은 요 아래 가격까지 있죠. 대략 한 11,200원. 근데 반등 나오려면 이런 가격까지 당연히 단기간 빠질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나 이런 주요 부품 관련주들 반등 나올 때 이런 가격까지 터치 안 하고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임팩입니다. 임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박스권을 오래 그렸다, 이런 구간이 있다가 약간 갭 띄어서 크게 움직이고 거래량 강하게 들어왔을 때 요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그 이후로 윗꼬리를 달면서 약간 무서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계속 캔들상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지금 자동차 관련주 중에 아까 한국무브넥스가 가장 강하다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피크치를 찍고 살짝 한국무브넥스는 내려오고 있다면 요거는 지속성을 가지고서 캔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임팩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도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자동차 관련주들과는 약간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도 일단 추세적으로는 5일선을 따라서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고, 현대차 관련주들이 역시나 또 올라간다면 이것도 추가 상승 기대감도 있을 위치다. 이런 거래량이나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도 분명히 나쁘지 않은 위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간 너무 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자동차 흐름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도 마찬가지, 사실 요 구간을 약간 지켜주는 게 좋았어요. 61선과 함께 8,000원대를 이탈을 하지 않는 게 베스트한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마지막 거래일은 그래도 2.4% 상승하면서 딱 5일선에서 멈춰있다. 요 종목이 턴어라운드 하려면 적어도 8,000원 가격대 위로는 들어오는 게 꽤나 중요할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8,000원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다 다음 거래일에 5일선 따라서 아직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는지 그 부분을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수급 자체는 이렇게 빠지면서 횡보하면서도 빠지면서도 수급은 계속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대세 상승으로 앞 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 반등 한 번 정도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8,000원 위로 올라가는지 요 아래 지금
121선 거의 바로 밑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21선 더 이탈한다면 이것도 추세는 이런 수급과 무관하게 그냥 많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됩니다. 다음은 PHA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강한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하락하기보다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왔었고 최근에도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렇게 60일선을 잠깐 만나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있는데, 요거 61선 이탈 그리고 마지노선은 요 가격대 반등 나왔던 가격 9,800원으로 잡으면 되는데, 지금 위치 61선 한번 지지 받았으니까 요 힘으로 다시 한번 요 위에 있는 저항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마 베스트한 그림을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차트입니다. 다음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일단 추세는 이탈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고점을 단기간 크게 올렸다가 약간 크게 봤을 때 쌍봉 모습을 그리고 지금은 추세적으로 많이 빠졌다. 그리고 지지가 나왔던 구간, 요 구간은 지켜줬어야 되는데 요 구간은 강하게 이탈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이탈했던 만큼 지금 일단 복구를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딱 그 가격대 6,120원 요 가격대쯤에 지금 딱 멈춰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RSI 30선 이탈했다가 들어올리려는 힘으로 위에 있는 6,760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역시나 저항 라인 그리고 121선 5,600원 마지노선 꼭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대원강업입니다. 대원강업도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 약간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계속 올라갔다가 이렇게 큰 음봉 한번 이렇게 맞았죠. 마이너스 17% 급락을 보여줬고 반등 나오면서 윗꼬리 달면서도 빠지는 모습. 하지만 5일선 살짝 이탈했지만 21선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고점 패턴이 위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요거는 자동차와 커플링이 또 많이 안 됐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라고도 생각되는 차트죠. 그리고 이것도 크게 당겨서 보면 이전에 거의 2013년도쯤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던 부분 가격까지 다 왔다는 게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고, 요거는 더 올라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요 가격대 적어도 한 9,000원 가격이 오면 매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니까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계단식으로 빠졌다가 단기간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이전에 완만하게 빠지기 전에 고점까지 왔을 때가 다시 한번 피크, 그러니까 최고점일 가능성이 분명히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 더 올라간다면 9,000원에 팔아야 되고, 지금 위치에서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21선까지 이탈한다, 오히려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도 매도해야 될 위치니까 그 포인트들 보시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DN 오토모티브입니다. DN 오토모티브 이것도 신고가로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 중에 또 하나인데, 지금 추세를 강하게 상승하다가 단기 이렇게 쌍봉 모습 그렸다가 최근에 이렇게 지금 지지가 있어야 될 9,400원대를 강하게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추세적으로 많이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단기적 해석은 맞을 거고, 하지만 이런 구간 올라갈 때 분명히 수급 자체는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는 거 이렇게 확인되니까, 이것도 눌렀다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을 확인한다면 제가 봤을 때 61선과 여기 지금 장대 영봉 종가 가격, 이런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지금 단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RSI 30선 거의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등 추세 그리고 지지, 일단 강한 지지 라인 61선과 어느 정도 수평 지지 라인을 본다면, 수평 지지가 이게 강한 수평 지지인지 한번 본다면 수평 지지로서 분명 의미가 있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들, 약간 이런 구간들 살짝 걸쳐져 있으니까 87,500원 기점으로 만약에 강하게 이탈한다, 그럼 요거는 피크치를 치고 빠지는 흐름이라고 분명 생각해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요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지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도 핵심이 되는 종목들을 제가 최대한 요거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영상이 조금 길었네요. 하지만 제 의견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의견 그리고 눌림목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정말로 요 강한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오히려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매도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견, 이런 것들 한번 종합해서 생각하시면서 매매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